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제 이제 응원하느라고 조금 늦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오늘은 그래도 평소처럼 그대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이번 달 말 되면 드디어 이제 3년 차에 또 접어들게 되겠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는 동안 단 두 조합으로 만들어냈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공식 방송국 들어오시면 이렇게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적중 게시글들을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또 공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또 공개되어 있으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따로 카톡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또 문의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또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뭐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렇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해 주시게 되시면은 또 숲TV 쪽잠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메이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연승 도전이고요. 최근 이제 배트맨 재개 이후에 발송되었던 10번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총 9번의 데이터를 적중에 성공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 7월 5일 주간부터 이제 어제 메이저리그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9할 적중률, 중간에 제가 월요일이었나?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메이저리그가 미정나면서 10연승인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10연승이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9할 승률 현재 또 오늘 어제 메이저리그를 적중하면서 만들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간 일단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3일 연속 올킬 오늘 또 이제 도전해 보는 구간이고, 아직 두 개 다 살아 있습니다. 두 잡이 모두 살아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한번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제 올킬 그리고 어제도 승부 금액업으로 올킬이었기 때문에 제발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응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또 좋은 결과 또 일어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응원 한번 해봅시다. 오늘 또 메이저리그는 말씀드렸다시피 3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메이저리그도 제가 주간 성적이 워낙 좋았어서 그렇지 메이저리그도 5일 중에 4일 적중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좋은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티모어랑 뉴욕 매치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랑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형들 메이저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성적이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조합 기세가 좋다 보니까 좋은 걸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오늘 같은 날에는 가끔 말씀드리는 그냥 데이터표 받아보시고 배팅하는 게 좀 낫습니다. 자,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찰리 모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피터슨입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뉴욕 매치의 피터슨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볼티모어 선발 투수 찰리 모트는 아무래도 홈 경기의 성적이 더 좋고, 또 매치 선발 투수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 좀 많이 성적이 아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치의 피터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방어율은 2점대밖에 안 되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한 5점대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잘 맞지 않는 홈런을 유독 원정만 가면 자꾸 홈런을 맞습니다. 이제 그런 좀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쪽 다 오늘 뭐 마운드로만 게임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팽팽한 양 팀의 타격전이 조금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바 쪽으로 먼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찰리 모튼 형들 직전 경기를 잘 던졌다고 하지만 찰리 모튼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커브 구종같이 안 올라면 못 갑니다. 그 투수인데 아직까지 역시나 커브 구종같이는 마이너스에 형성이 되어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또 타격전이 될 거고, 타격전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역시나 빠따 분위기가 좋은 뉴욕 매치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매치 마행승이나 뭐 2.5 마행승 뭐 크게 간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1점 차라도 승리하는 구간을 노려보고 매치 일반승 정도 컨택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최근에 패배했던 경기들에서는 마운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패배했던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찰리 모튼을 내놓고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요거 매치 승에다가 매치 마행승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어려운 경기들이 좀 있어요. 총 10경기인데 버려야 될 경기가 한 2경기 정도가 있거든요. 미네소타랑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이 2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자, 이유인 즉슨 일단 미네소타가 오늘 수입전입니다. 이미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이제 역배를 2번 받고 2번 다 홈 경기에서 승리를 해주게 되면서 현재 지금 수입 구간에 들어서 이제 미네소타가 되겠고요. 미네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패덱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콜린 레아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패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점이 좀 좋은 선수입니다. 샌디에이고 시절에도 5선발로 뛰면서도 1선발급의 가치를 가끔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필승조 뭐 5선발 이렇게 활용폭도 굉장히 또 좋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죠.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3점대로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고요.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강심장입니다. 사실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장타를 잘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또 유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나름 선호했던 그런 선수였죠. 샌디에이고 시절에도. 뭐 그만큼 안정감 있는 피칭 내용은 오늘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콜린 레아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사이즈나 구위값은 나쁘지가 않지만 문제가 이게 원정 경기에서만 이제 좀 피장타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선수가 실제로 뭐 피장타율도 거의 5할에 가깝고 홈런 리스크 또한 갖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콜린 레아의 그 로케이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볼 구사율들이 포심에 좀 의존도가 많이 높습니다. 한 5, 60%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홈 경기에서는 9위로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이게 제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구를 잡으려고 굉장히 좀 살살 던진다라든지 또는 존을 넓힌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닝 히팅이 또 안 되는 모습도 보여지는 콜린 레아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컵스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점은 내어줄 것 같고, 반대로 또 원정 컵스이기 때문에 타선값은 또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이제 컵스가 최근에 빠따가 많이 너무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최근에 또 흐름을 잡았을 때 은근히 미네가 연승 구간 자체가 좀 길거든요. 약간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얘들도 연승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좀 이제 바짝바짝 땡겨서 연승을 해버리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미네소타가 역배인 메리트가 좀 출중했습니다. 저 요거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승 1무. 애매한 경기들은 그냥 1무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 프랜승이나 아니면 언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경기는 아니었어요. 좀 난잡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자체는. 자, 그 다음은 신시내티와 마이애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닉 로돌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은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걸러가는 구간이 있죠. 닉 로돌로는 제가 웬만하면 홈 경기 안 가져갑니다. 이 선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 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 5점대로 좀 껑충 올라가는 편이고요. POPS 또한 원정 경기는 5할대인데 홈 경기에서 8할대까지 올라갑니다. 신시내티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구장과 상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칼 콴트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뭐 콴트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5.4점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투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평균 이제 자책점이 이번 시즌 5.4점대지만 뭐 원정 경기도 5.7점대, 홈 경기도 5.1점대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뭐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림은 없다. 다만 이제 세부 지표가 너무 안 좋죠. 피장 타율도 5할에 가깝고 특히나 득점권에서 너무 약합니다. 득점권 3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시네티가 또 득점권에서 홈 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오늘 경기 적은 득점이 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로돌로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많이 약하고 퀘안트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많은 실점을 또 허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면서 사실 이게 지금 스코어가 1대2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시시네티가 이미 루징 시리즈 오늘 그래도 이겨주면은 2대2로 막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마이메이가 이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훌륭했던 그런 경기였다. 역시나 오바에다가 마이애미 프랜싱 정도만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를 이제 보고 싶기는 한데 최근에 투타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접근하기에 그렇게 좋았던 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시애틀 경기입니다. 근데 오늘 형들이 아마 프리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유독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조합 받아보시는 분들은 조합대로만 베팅을 하십시오. 오늘은 굳이 막 전체 표에는 제가 은근 빨간색을 좀 많이 칠해드렸는데 굳이 골라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공해드린 그냥 조합 그대로만 베팅을 해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조합 성적은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음은 양키스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마커스 스트로먼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 마커스 스트로먼이 컵스 시절 때부터도 이 선수의 강점은 싱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신시내티의 제 이름 뭐냐? 브래디 싱어. 브래디 싱어 약간 상위 호환 버전입니다. 그만큼 구위값도 훌륭하고 낙폭도 훌륭하긴 한데 얘가 이제 이번 시즌 양키스 어쨌든 오고 이제 복귀하고 싱커의 구종 가치가 이제 마이너스 3.8. 이거 싱커 구종 가치 마이너스는 건드리면 안 되는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싱커는 잘못 던지면 대부분 장타가 돼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장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팀이고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OPS가 훨씬 더 올라가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위험할 수 있는 수치다. 또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언 우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2.8점대입니다. 물론 좋은 선수죠. 브라이언 우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브라이언 우 선수를 제가 접근을 할 때 이제 홈 경기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가져갑니다. 이게 브라이언 우도 홈 경기에선 좋은 구위값을 보여주지만 원정 경기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홈 경기에는 그냥 얘가 구위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포신 페스티벌에 그냥 냅다 구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투수지만 얘가 이제 원정 경기만 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제구가 이제 엇나가거나 날리거나 몰리는 구종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제 어쨌든 그런 투수다. 요 경기 오바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키스도 그렇고 시애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점수에서 경기가 좀 결정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따력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제 첫날이었나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 10득점 했고 어제 7득점을 했나? 아무튼 양키스가 또 빠따가 올라와 있는 어제 9득점이다.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오바 쪽으로만 넘겨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양키스가 역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역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선발 차이는 분명 납니다. 브라이언 누나 이 마커 스트로먼이나 그래서 저는 요거는 굳이 승패 라인 잡자면 배당도 좋은 시애틀 쪽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오바에다가 시애틀 승 마지막으로 양키스 프랜승. 근데 양키스 프랜승은 사실 그닥입니다. 네. 다음은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뷰러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6점대 666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사실 뷰러가 이제 보스턴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나름의 선발의 어떤 구색들은 좀 갖춰놓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뷰러처럼 이렇게 그 장타의 위험도가 높은 선수를 굳이 보스턴 홈구장에
부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 좀 이제 장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선수인데, 다만 놀랍게도 이 선수 홈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사실 다저스 시절에는 홈 경기를 더 못 던졌거든요. 홈 경기에서 장타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선 생각보다 이제 좀 실점률이 높은 그런 선수인데, 이번 시즌 유독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모습. 원정 경기 방어율 9점대, 홈 경기는 3점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워커별로 원정 경기는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오바, 또는 두 번째는 반대팀 마힌승. 배당이 좋을 때는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홈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만나는 팀이 템파베이인데, 이게 템파베이 빠따가 생각보다 이제 원정 경기에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의 그 원정 빠따의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템파베이 원정 경기 잘 안 건드립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워커블러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나쁘지가 않는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템파베이 빠따도 사실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점수를 내는 편도 아니라는 거,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타지 브래들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을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타지 브래들리에 대한 선수를 아마 우리 형님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거야. 굉장히 고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선수가 왜 고평가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타지 브래들리의 강점은 어쨌든 빠른 볼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힘 좋은 로케이션이라는 건데, 다만 이게 어쨌든 피장타가 많이 늘어나는 지금 수치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양키스의 침몰하던 게리콜, 그리고 지금 침몰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벌랜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보스턴 홈구장에서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선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역배 메리트 너무나 좋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 역배에다가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OPS가 무려 8할대로 올라가고, 최근에 뭐 보스턴이 물론 콜로라도를 때려 패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빠따값이 또 바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팀 분위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거 보스턴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이 오바 보고 싶긴 한데 9.5는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언더 봅니다. 그러니까 오바가 나려면은 워커빌러도 같이 쳐맞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템파베이 원정 경기는 오바를 건드리긴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시카고 화삭이랑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이거 한 줄 프리뷰해드릴게요.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캐논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5점대고요.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얘가 로건 앨런입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4점대인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홈 경기가 조금은 더 좋아지는 편이긴 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4.5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3점대면은 그래도 준수해지는 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홈런을 좀 잘 쳐맞습니다.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빠따가 죽어 있다가 휴스턴을 상대로 스윕, 그리고 빠따값, 그리고 장타값으로 게임을 또 끌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로건 앨런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대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편이기는 한데, 어쨌든 로건 앨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장타긴 합니다. POPS가 원정이 좀 더 높으니까. 다만 이 경기는 쉽게 보십시오. 시카고 화이트삭스, 제가 어제 경기였죠. 화삭 어제 누구랑 했었더라 형들? 내가 어제 누구랑 있는데 프랜승을 잡아줬지? 그 토론토다. 토론토가 10연승이었는데 내가 토론토 10연승을 끊어드렸잖아 형들한테. 그거 내가 화삭 프랜승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삭스가 가끔 저렇게 역배를 때리고 사고 치는 경기들 진짜 대부분들은요, 저렇게 마운드에서 경쟁력 가질 때 가끔 저런 식으로 역배를 때리거나 프랜승을 만들어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마운드의 강점도 없습니다. 요거는 저는 클리블랜드 승, 이거는 약간 좀 무지성 느낌이긴 한데 쉽게 봅시다.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마헨스 오바. 오히려 이런 경기가 개꿀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인트 선발 투수가 마이콜라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마이클 소로카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5.4점대입니다. 이거는 구종 가치에 조금 접근성이 필요한 경기고, 또 하나는 마이콜라스가 어쨌든 제가 홈 마이콜라스는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챙겨가는 편이긴 한데,
지금 마이콜라스 못 가져갑니다. 마이콜라스가 6월 한 달간 평자가 거의 9점에 가까워요. 그만큼 감을 좀 잃은 모습이고, 보통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이제 한번 이제 내리막길 걷게 되면은 마이너리가 한번 갔다 와야 되긴 하거든요.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사이즈가 A급 투수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구간이 한 번쯤은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마이콜라스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꼴찌 팀이긴 하지만, 지구 꼴찌 팀이긴 합니다만 1번부터 4번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젊음의 에너지, 그리고 이제 높은 장타값,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에 마이콜라스가 무너진 대부분이 또 장타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거 마이콜라스 좀 오늘 어려울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다만 뭐 마이클 소로카는 좋으냐,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마이클 소로카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얘가 포심 이제 구위의 때를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인데, 최근에 포심 구종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소로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제구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직선 구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타선에게도 좀 상성상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전 요걸 워싱턴 프랜승이나 오바 먼저 보고 워싱턴 프랜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인트 일반승,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JPC였습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4.7점대고,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 경기가들 어떤 경기냐면, 어제 제가 필라델피아를, 이거 메이저리그 경기를 어제 올킬 날 뻔했거든요. 제가 어제 뭘 가져갔냐면, 보스턴 1마이승 신시내티 승 한 조합에다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신시 언더, 이렇게 해서 두 조합을 챙겨갔는데, 신시내티가 어제 9회 초였죠. 9회 초 때 투아웃에서 홈런 한 개 쳐맞아가지고 그게 오바가 나서 0.5 오바가 났어. 약간 좀 억가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같이 가져갔던 팀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를 제가 어제 좋게 봤던 이유는 사실 뭐 선발, 불펜, 타격 다 떠나서 상대 팀의 그 선발의 불안감, 제가 믿고 거는 선수였죠. 저스틴 멀랜더는. 그래서 걸러 갔던 거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애슬레틱스에서 걸러야 될 투수 홈 JPC였습니다. 어쨌든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원정 경기에서 우리도 화력을 뽐낼 수 있다는 걸 분명 확인을 시켜줬고, 양쪽 다 최근에 계속해서 오바전, 그러니까 빠따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애틀랜타 승 보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필라델피아랑 어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거 애틀랜타 승 보겠습니다. 마힌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버가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인절스와 텍사스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에인절스 선발 투수 오늘 코체노 위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5.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 코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4.1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오늘 형들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 뭐 3경기 연속적으로 10점 넘게 점수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기본적으로 코치노 위츠키의 그 9위에 좀 몰빵한 홈 경기의 훌륭한 성적, 피장타 억제가 잘 되는 선수고, 코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9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선수 사이즈 자체에는 좀 피장타가 올라간 편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중요한 경기, 어쨌든 다득점이 이어질 만한 경기에서 저득점, 그러니까 적은 이닝, 한 5이닝 정도를 저득점으로 막아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봐요.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제구력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양쪽 다 오늘은 조금 더 좀 조밀조밀하게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게 에인절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 텍사스가 승리하려면 오늘 패트릭 코빈 마운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빠따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코치노 위치의 어쨌든 홈 경기 이제 성적들과 구종 지표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인절스가 진다고 하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형들한테 프랜승 정말 좋아 보이는 거 몇 개씩 잡아드리잖아요. 저는 오늘 요거 에인절스 프랜승 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딱히 배당 신경 안 쓰고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 에인절스 프랜승 저는 좀 상당히 괜찮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 에인절스 역배까지 보실 분들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샌디에고랑 애리조나 경기인데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리조나가 이기면 오바입니다. 애리조나 역배에다가 오바 찍으시면 되고요. 샌디가 이기면 언더입니다. 샌디 승에다가 언더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아무래도 바스케스, 랜디 바스케스가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애리조나의 로드리게스는 원정 경기 어쨌든 장타가 높습니다. 원래 이게 뭐 선발 보고 요즘에 메이저리그 배팅하면 잘 안 되기는 한데 뭐 특이점도 없고 양쪽 다 그리고 시리즈 지금 오늘 4차전이라 가지고 샌디에고가 하나 밀리고 있죠. 2대1이라서 홈 경기에서 그래도 원점으로 좀 돌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샌디에고 승에다가 언더 그리고 애매한 경기보다 승 1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총 10경기 깔끔하게 프리뷰 해드렸고요. 사실 뭐 프리뷰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뭐 특이점이 많이 없어요 오늘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경기였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최대한 좀 눈치껏 잘 접근을 해주시고 잘 골라주시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웬만하면 그냥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으니까 그냥 조합 받아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프리뷰 해드리고 전체표 띄워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또 댓글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